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테라그룹 본사의 최상층 집무실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차가운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당진혁은 창밖의 화려한 도심 풍경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만 존재했던 한서진이라는 여자는 그에게 있어 단 한 번도 진정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그는 이제야말로 자신의 곁을 지켜온 이담희에게 합당한 자리를 찾아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 봉투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듯 날카로운 모서리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는 이 서류 한 장으로 지긋지긋한 계약 결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며 만년필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진이 법무법인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라는 짧은 지시를 내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를 받으며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집무실을 나서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갔다. 법무법인 가운의 VIP 회의실안은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강진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5년 만에 마주하는 그의 아내 한서진이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예전처럼 수줍어하거나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으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예전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단정한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이나 원망 대신 오직 투명할 정도로 맑은 무관심만이 서려 있어 강진혁의 자존심에 원인 모를 생채기를 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어넣으며 이번 이혼이 양측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지만,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자신이 준비했던 말들을 잊어버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한서진은 강진혁이 건넨 이혼 서류를 잠시 훑어보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자신의 만년필을 꺼내 들었고, 그 동작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철함과 단호함이 깃들어 있어 옆에서 지켜보던 변호사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류 하단에 적힌 위자료와 재산분할 항목을 보더니 조용히 실소를 터뜨렸는데,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을 보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으며, 그녀는 거액의 금액이 적힌 페이지를 넘기며 아무런 욕심도 보이지 않았다. 강진혁은 그녀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시간을 끌 줄 알았으나, 그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펜을 놀려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려갔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진혁은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을 느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서명 마친 서류를 정중하게 돌려주며 자신은 테라그룹의 주식이나 부동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제시한 위자료는 모두 철회해도 좋다는 폭탄 선언을 내뱉어 회의실 안에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고 날카롭게 물었으나, 한서진은 그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는 그저 자유가 필요할 뿐이지 당신의 돈은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5년 동안 자신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다고 믿었기에 이러한 반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며,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착각마저 들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담희를 위해 이 이혼을 서두르고 있었지만 눈앞에 여자가 보여주는 의외의 모습들은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엉키게 만들었으며, 그녀가 일어날 채비를 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서진은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강진혁을 돌아보며 5년간의 연극이 드디어 끝났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복도를 따라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떠난 뒤 남겨진 회의실에서 강진혁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그녀가 남긴 향수 냄새도 아닌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담이가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유일한 은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 부채감을 갚기 위해 한서진과의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던 것이었으나, 정작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금의 기분은 상쾌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변호사는 그녀가 위자료를 거부한 것이 나중에 더 큰 소송을 걸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지만, 강진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진심 어린 무관심이 거짓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었으며,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비서에게 한서진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명령하며,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서명된 이혼 서류를 거칠게 움켜쥐었고,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돋아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그 무렵 법무법인 건물을 빠져나온 한서진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으며, 차 안에는 그녀의 조력자인 박 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마침내 자유를 얻으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강진혁의 아내라는 족쇄에 묶여 자신의 천재적인 의학적 재능을 숨긴 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다시 자신의 본래 자리인 수술실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하다 얻은 흉측한 화상 자국이 흉터 연고로 희미해진 채 남아있었고, 그녀는 그 상처를 만지며 당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살려냈던 소년이 바로 지금의 강진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담이라는 가짜 은인에게 속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으나, 이제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세계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테라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는 이담이가 강진혁의 이혼 소식을 듣고 내심 쾌재를 부르며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점검하고 있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가짜 은인이라는 탑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10년 전 한서진이 강진혁을 구출한 직후 쓰러졌을 때 그 공을 가로채어 자신이 구한 것처럼 위장했었으며, 그 이후로 강진혁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삶을 영위해 올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한서진이 이혼 후에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며 그녀를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서진은 이미 국제의료기구에서 인정한 독보적인 실력자였으며, 그녀가 복귀할 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테라대학 병원이라는 사실과 그곳의 의사진들이 그녀를 모시기 위해 수년을 공들여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강진혁은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저택을 거닐며 평소라면 당연하게 느껴졌던 고요함이 왜 이렇게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아내의 방이었던 곳에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남겨진 물건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한서진은 정말로 몸만 빠져나간 듯 화장대 위에 화장품 하나, 옷장 안에 옷 한 벌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렸으며, 그 철저한 정리는 마치 그녀가 이 집에서 살았던 시간조차 지우고 싶어 한다는 의사표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녀가 가끔 서재에서 읽던 의학 서적들이 꽂혀있던 빈 공간을 손으로 쓸어보았고, 그녀가 왜 그토록 난해한 서적들을 즐겨 읽었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자신의 무심함을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담이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무시한 채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고, 연기 사이로 떠오르는 한서진의 차가운 눈동자를 떠올리며 자신이 알던 아내와 오늘 마주한 여자가 동일 인물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강진혁은 테라대학 병원의 긴급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곳에서 새로 부임하는 외과 주임 교수가 해외에서 엄청난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그룹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기대를 내비쳤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병원장이 극진한 예우를 갖추며 소개한 인물은 놀랍게도 어제 자신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한서진이었으며, 그녀는 어제의 정장 차림이 아닌
하얀 가운을 입고 지적인 안경을 쓴 채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중역이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내는 동안 그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강진혁을 향해 비즈니스적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테라병원의 의료혁신을 책임질 한서진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강진혁은 그녀가 어떻게 이런 지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5년 동안 자신에게 이 사실을 숨겼는지 묻고 싶어 견딜 수 없었으나 그녀는 이미 다른 의사들과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느라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평범한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영입하고 싶어 했던 전설적인 외과 의사였다는 사실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멍한 기분에 빠져들었고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전문성과 카리스마의 매료됨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붙잡아 세우려 했지만 그녀를 보호하듯 둘러싼 의료진과 비서들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았으며 그녀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 대하듯 가벼운 목례만을 남긴 채 수술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강진혁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무심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보석을 발로 차버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어온 세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졌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 시각이다미는 한서진의 병원 부임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분노하며 병원장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이미 이사회와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의 무례한 태도가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녀는 한서진이 강진혁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수작이라고 단정짓고 그녀의 수술 실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준비를 했으나 이미 의료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한서진의 명성을 무너뜨리기에는 그녀의 힘이 너무나 미약했다. 한서진은 수술실 입구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고 이제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강진혁과의 관계는 이제 병원 주치의와 이사장이라는 공적인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화상 흉터가 남은 손에 수술 장갑을 끼며 10년 전 그를 구했던 날의 기억을 잠시 떠올렸지만 곧바로 환자의 차트를 머릿속에 그리며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 차가운 수술실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한서진의 이력서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그녀가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수석을 차지하고 험난한 분쟁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쌓아온 경이로운 업적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가끔 밤을 새우며 무언가를 공부하던 모습과 손가락 끝에 묻어있던 소독약 냄새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는 다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가두고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자괴감에 빠졌다. 특히 그녀의 이력서 뒷면에 기재된 10년 전 의료 공백기 기간이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시점과 절묘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을 느끼며 설마하는 의구심을 품고 당시 사고의 상세 기록을 다시 가져오라고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진짜 은인이 이담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짓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집무실의 조명 아래에서 강진혁은 10년 전 화재 사고의 기사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중에 구조자가 짧은 머리의 여학생이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는 이담희의 긴 생머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왜 지금까지 이토록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이담희의 눈물 섞인 거짓말에만 귀를 기울였는지 스스로가 한심해 견딜 수 없었으며 한서진의 손목에 있던 그 희미한 화상, 자국이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님을 확신하며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혼 서류까지 완성한 자신이 그녀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진혁의 후회는 깊어만 갔고 그는 차가운 위스키를 들이켜며 자신이 버린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5년 동안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꼈다. 강진혁은 어두운 집무실 안에서 10년 전의 사고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의심의 불꽃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지만 기록된 목격자의 증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담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낸 사람은 짧은 머리의 여학생이었고 그녀는 연기가 자욱한 차 안에서 피를 흘리던 자신을 구한 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기록은 이담이가 평소에 말해왔던 화려한 무용담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담이의 사진을 응시하며 그녀가 보낸 5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진실에 기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고 자신의 오만이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한편 테라대학병원의 흉부외과 회의실에서는 한서진이 수십 명의 전공의와 교수들 앞에서 이번 주에 예정된 고난도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단호하고 명쾌한 설명은 장래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녀가 과거 테라그룹 회장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그녀의 천재적인 수술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경외심을 표하고 있었고 한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내며 오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으며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집안의 따뜻한 온기보다 자신을 더 살아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이담이는 강진혁의 연락이 뜸해지자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가 로비에서 우연히 의사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한서진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제자리에 멈춰서서 부르르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한서진이 이혼 후에 비참하게 버림받아 자취를 감출 것이라 확신했으나 눈앞의 여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빛나고 있었으며 병원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광경은 이담이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가짜 은인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하며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한서진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차가운 시선을 한 번 던진 뒤 아무런 대꾸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택했다. 강진혁은 비서가 가져온 새로운 조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낡은 학생용 명찰 하나가 보관소에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곳에서 마주한 낡은 플라스틱 조각에는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명찰을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10년 전 자신을 구출하며 흘렸던 그 여학생의 눈물과 뜨거웠던 불길 속에서의 외침이 한서진의 목소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확신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거친 숨을 내뱉었다. 그는 왜 그녀가 5년 동안 자신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으나 곧이어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차가운 멸시와 무관심이 그녀의 입을 막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자괴감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진혁은 이담이를 호출했고 그녀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자 그녀의 가증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대면하기 위해 차가운 목소리로 10년 전 사고 당일의 날씨와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보라고 명령했다. 이담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평소처럼 미리 외워두었던 거짓 시나리오를 읊조리기 시작했으나 강진혁이 내민 한서진의 명찰을 보는 순간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그녀를 향해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고함을 지르며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포효했고, 이다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잘못했다고 빌며 매달렸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는 차가운 시선으로 경비원들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게 만들었다. 한서진은 병원 옥상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진혁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표정이 어떠할지에 대한 막연한 상상보다는 내일 있을 수술의 성공 여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평온함은 타인의 범접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진혁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과이든 후회이든 이미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그의 흔적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지워내기 위해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제 테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섰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수모와 고통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단한 강철처럼 단련시켜 주었음을 느끼며 내일의 수술을 위해 다시금 의사가운을 고쳐 입었다. 강진혁은 이다미를 내쫓은 뒤 곧바로 한서진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개인정보를 병원 차원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기에 그조차도 그녀의 사적인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점에 절망했다. 그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그녀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병원장에게 부탁했으나 병원장은 한 교수가 지금 집중 치료 기간이라 외부인의 면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내놓았고, 강진혁은 자신이 만든 병원에서 자신이 거부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병원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한서진의 인터뷰 영상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동굴 속에 그녀를 가두어 두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강진혁은 그녀의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 수술실 앞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동 침대와 함께 나타난 한서진을 가로막았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환자의 생명이 달린 시간이니 비켜달라는 차가운 한마디로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타인을 대하는 무미건조함만이 가득했기에 강진혁은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실감하며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수술실의 빨간 등이 켜지고 긴장감이 감도는 복도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그녀의 수술이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으며 그녀가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수술은 무려 10시간이 넘는 대장정이었으며 한서진은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는 순간을 지켜보며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희열을 느꼈고, 수술실을 나서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성스러워 보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강진혁이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익숙하게 몸을 피해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후 관리에 대한 지시를 내리며 그를 완벽하게 배제한 채 자신의 업무를 이어갔다. 강진혁은 그녀에게 대화를 간청하며 자신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외쳤지만 한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진실을 아는 것과 나의 용서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제 당신의 사과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그녀의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그녀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병원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고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이다미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 결심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중으로 그룹의 모든 언론 홍보 채널을 가동하여 이다미의 학력 위조와 사기 행각에 대한 대대적인 폭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비장한 각오로 차에 올라타 엔진을 거세게 가동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다미는 강진혁에게 버림받은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한서진의 과거를 조작하여 그녀를 병원에서 쫓아낼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그녀는 한서진이 해외에서 의료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블랙마켓의 정보원들과 접촉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진만 사라지면 강진혁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며 그녀의 일그러진 욕망은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접촉한 정보원들은 이미 강진혁의 정보망에 포섭된 상태였고 그녀가 내뱉는 모든 악의적인 발언과 증거 조작 시도는 고스란히 녹음되어 강진혁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한서진은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손목에 남은 화상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10년 전 그 소년을 구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지막이 읊조렸고 다만 그 소년이 자라서 자신에게 준 상처는 의학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흉터로 남았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강진혁이 보내온 수십 통의 사죄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모두 삭제해버렸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살려낼 수많은 환자의 미래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을 청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불길 속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대신 수술실의 평온한 기계음과 환자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녀는 비로소 5년간의 긴 악몽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듯한 평온한 표정으로 밤을 보냈다. 강진혁은 밤새 이다미의 비리를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녀가 테라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외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해냈으며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기 전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자백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자신의 비밀 안가로 호출했다. 그는 그녀가 끝까지 발뺌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모든 녹취록과 통장 내역을 준비해 두었으며 이다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심판관과 같은 엄숙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이다미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강진혁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으나 강진혁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연민이나 자비는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그는 오직 법의 심판만이 그녀에게 어울리는 결말임을 천명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사교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은 장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강진혁은 맞춤 제작된 검은색 턱시도를 차려입고 입구에 들어섰으나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며칠 전 병원에서 마주했던 한서진의 차가운 눈동자와 이다미의 추악한 배신으로 가득 차 있어 연회장의 소음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자선 경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테라그룹의 새로운 의료 파트너를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알고 있었기에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비즈니스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다미와의 파혼 소식은 이미 상류층 사교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강진혁의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가 왜 갑자기 은인이라 칭송하던 여자와 결별했는지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한 채 샴페인 잔을 들고 한적한 구석으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오늘 밤의 주인공이자 병원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초빙된 국제의료재단의 이사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전설적인 외과 의사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며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장내의 모든 조명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순간 한서진이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수행원들과 함께 위엄 있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렬했으며 평소 병원에서 보던 의사가운 차림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도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어 지켜보던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변신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고 5년 동안 집안의 구석진 방에서 조용히 지내던 그 여자가 정말로 자신이 알던 한서진이 맞는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에 쥔잔을 바르르 떨었다. 각계각층의 정재계 인사들이 한서진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여유롭고 세련된 태도로 대화를 주도하며 국제의료계의 거물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유럽 최고의 제약그룹인 룩셈부르크 메디컬의 회장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한서진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최고의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권위를 더욱 높여주었다. 강진혁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정보뿐이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고 그녀의 진짜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깊은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경비원들의 제지를 뚫고 초췌한 모습의 이담희가 연회장 한복판으로 난입하여 한서진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버림받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한서진이 돈을 써서 의사 자격증을 샀다거나 과거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식의 근거 없는 악담을 퍼부으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발악했다. 이담희의 돌발 행동에 사람들은 경악하며 속삭이기 시작했고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으나 정작 공격의 대상인 한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로 이담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서진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담희가 그동안 테라그룹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고 다녔던 증거 영상과 녹취 파일들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담희를 향해 무식함은 죄가 아니지만 타인의 인생을 훔치려 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일갈했고 그 위험 있는 태도에 이담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이제 이담희를 조롱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한서진은 이 소란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주최 측에 사과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금 우아한 파티의 주인공으로 돌아왔다. 강진혁은 이담희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용기를 내어 한서진의 곁으로 다가갔으며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자신이 5년 동안 놓쳤던 수많은 기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그녀에게 대화를 청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려 했으나 한서진은 그를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거래처 사람 대하듯 차갑고 예의 바르게 대했다. 그녀는 강 이사장님의 사적인 사정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병원의 발전과 환자들의 안녕을 위해서만 협력하겠다는 사무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강진혁의 가슴에 다시 한번 차가운 대못을 박았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외국인 귀빈들은 한서진이 과거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에서 수천 명의 아이를 살려냈던 일화와 세계 최초의 인공심장 수술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그녀를 살아있는 성자라고 칭송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아내에게 생활비조차 넉넉히 주지 않았던 과거를 떠올렸고 그녀가 그 돈 없이도 이미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편협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이었는지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결혼했던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달하자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와인을 들이켰다. 한서진은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며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강진혁과 함께했던 5년의 세월이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있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아내로서 그를 내조하려 노력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과 배신뿐이었기에 이제는 그 사랑의 잔해마저 깨끗이 청소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강진혁의 후회하는 눈빛이 진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결코 다시 쌓을 수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되새기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의 손길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부하며 자리를 옮겼다. 강진혁은 그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녀가 가는 곳마다 시선을 떼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포기할 각오까지 다지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한서진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 프로젝트에 대해 무조건적인 전폭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명령했으며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더라도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자신이 모두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연회장의 음악은 더욱 고조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좁혀질 줄 몰랐고 강진혁은 멀어지는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보며 언젠가는 그녀가 다시 자신을 향해 미소짓 만들겠다는 허망하면서도 간절한 꿈을 품었다.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한서진의 뒤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수행원이 씌워주는 우산 아래에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 밤의 소란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감정, 소모가 되기를 소망했다. 그녀의 차가 출발하려는 찰나 강진혁이 빗속을 뚫고 달려와 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외쳤으나 그녀는 유리창을 내리지 않은 채 정면만을 응시하며 운전사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강진혁은 멀어져가는 차 뒷모습을 보며 비에 젖은 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고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몰락한 왕처럼 처량하고도 애처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어둠 속으로 잠겨갔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한서진은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화상 자국을 어루만지며 10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불길을 떠올렸고 그때 자신이 구했던 소년이 이토록 잔인한 남자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테라그룹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제외하고는 강진혁과 얽힐 일이 없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그녀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내일 새벽에 예정된 긴급 수술 알람이 울려 퍼졌고 그녀는 복잡한 감정들을 서랍 속에 넣어두듯 깊이 잠재우며 오직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전사의 자세로 돌아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강진혁은 호텔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한서진이 떠난 뒤 남겨진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그녀의 과거 행적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며 그녀가 숨겨왔던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갔다. 그는 그녀가 해외 봉사 활동 중에 겪었던 수많은 생사의 고비들과 그 과정에서 얻은 훈장들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으나 곧이어 자신의 오만함을 자책하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과로는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료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수호하기로 굳게 결심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테라대학 병원의 로비에는 한서진 교수를 지지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가득 차 있었으며 이담희의 악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여론은 급격하게 한서진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 그녀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한서진은 이러한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부터 시작된 장시간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수술실을 나섰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비서들이 막아내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연구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진혁의 친필 편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그것을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연민조차 차단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났다. 강진혁은 비서로부터 편지가 버려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실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그런 단호함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녀의 진짜 모습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길고 험난한 속죄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이다미의 배후에 테라그룹 내 반대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난과 화살을 스스로 감내하며 한서진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되어 그녀 앞에 다시 설날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과오를 피로 씻어내듯 냉혹하게 적들을 처리해 나갔고 그의 집무실에는 다시금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며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연구실 창가에서 멀리 보이는 테라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강진혁이 벌이고 있는 처절한 사투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일과는 무관한 타인의 전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곧 다가올 국제의료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강진혁과 다시 공식적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렸으나 그녀의 심장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주는 경련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더욱 냉정하게 업무에 몰입했고 그녀의 펜 끝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의료 보고서가 작성되어 내려갔으며 방 안에는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강진혁은 퇴근길에 차 안에서 한서진이 집필한 의학 논문을 읽으며 그녀의 지적 깊이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자신이 5년 동안 얼마나 보석 같은 여자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차창 밖에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그녀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조차 모르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이제부터라도 그녀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를 배워나가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비록 짝사랑으로 끝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차가운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한서진도 같은 달을 보고 있기를 바랐고 그녀의 상처가 자신의 진심 어린 행동으로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저택으로 향했다. 가정법원의 복도는 사계절 내내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으며 오늘따라 그 대리석 바닥은 유난히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져 강진혁의 발걸음마다 무거운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이미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이 장소에 오게 될 날만을 얼마나 갈구했었는지 되새겨보았으나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순간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기만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처럼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강진혁의 눈에는 오직 저 멀리서 비서와 함께 걸어오는 한서진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오늘도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으며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과거의 수줍음이나 망설임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냉철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그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법정 입구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기류가 흘렀으며 강진혁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한서진의 시선은 마치 투명한 유리를 통과하듯 그를 지나쳐 법정 안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원망하거나 붙잡아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었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으며 그녀를 따라 들어가는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판사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5년 전 결혼식장에서의 설렘과는 정반대의 극단에 서 있었고 법정 안의 고요함은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와 판사의 무미건조한 낭독 소리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다. 강진혁은 판사가 묻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대답하면서도 10년 전 사고의 진실과 어제 발견한 명찰의 존재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이 모든 과정을 중단시키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이혼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법정 밖 로비에서 갑작스러운 비명과 함께 무거운 물체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둔탁한 소음이 들려오며 정적이 흐르던 법원 내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 노신사가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비명만 지를 뿐이었고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하기도 전에 한서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빠르고 정확하여 강진혁은 그녀의 뒤를 쫓아가는 것조차 벅찰 정도였다. 로비 한복판에 쓰러진 노신사는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한서진은 지체 없이 무릎을 꿇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간을 확보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한 뒤 환자의 셔츠 단추를 거칠게 뜯어내고 흉부 압박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가녀린 체구 어디에서 그런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한 압박이 이어졌다. 그녀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자신의 가방에서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응급 의료 키트를 꺼냈고 그 안에서 날카로운 메스를 꺼내드는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기도 확보를 위해 환자의 목 부분을 절개하는 응급기관지 절개술을 시도하려는 찰나 강진혁은 그녀의 모습에서 10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하던 그 실루엣을 겹쳐보게 되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주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오직 환자의 생명 반응에만 곤두세워져 있었고 그녀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눈동자만큼은 얼음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환자의 기도가 확보되고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한서진은 멈추지 않고 심장 마사지를 병행하며 환자의 의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소매가 위로 거쳐 올라가며 숨겨져 있던 손목에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진혁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불에 댄 자국이 아니라 10년 전 사고 당시 자동차 문틀에 끼어 찢어지고 불타버린 소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영광의 상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10년 동안 그 흉터의 주인을 찾아 헤맸고 이담이가 보여준 조작된 화상 자국에 속아 한서진의 진짜 상처를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그 다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그녀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10년 전 자신을 구출하던 그 숭고한 정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고 강진혁은 자신이 5년 동안 학대해온 여자가 바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다. 한서진은 환자의 맥박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상세한 응급처치 내역을 전달했다. 그녀의 손은 환자의 피로 얼룩져 있었고 단정한 정장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귀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경외의 시선을 보내며 길을 터주었다. 강진혁은 피 묻은 손을 닦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한서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마치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듯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강진혁은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법정 안으로 다시 돌아온 두 사람 앞에 놓인 이혼 서류는 이제 한 장의 종이 뭉치가 아니라 강진혁에게는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형틀처럼 느껴졌고 그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제하며 한서진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외쳤지만 한서진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강진혁의 가슴을 후벼 팠으며 그녀는 10년 전의 일은 자신이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결혼 생활의 담보가 될 수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숭고한 가치관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보상심리와 오해가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깨닫고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으며 법정의 천장은 마치 그를 압살하려는 듯 낮게 느껴졌다. 한사는 두 사람의 돌발 행동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를 다시 한번 물었고, 한서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대답하여 강진혁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잔인하게 꺼트려 버렸다. 강진혁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에는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스스로 방출했음을 인정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한서진은 그에게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만을 남긴 채 비서가 대기시킨 차량으로 향했으며,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승전거를 울리고 떠나는 장수처럼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강진혁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차를 바라보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얼굴이 범벅된 채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가슴속에서는 이담이에 대한 분노와 한서진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담이를 찾으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살기가 서려 있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한서진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없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한서진에게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휩싸였으며,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동원하여 이담이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차를 몰아 한서진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으나 그녀는 이미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는 소식만을 전해 들었으며, 그는 병원 로비에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손등에 남은 과거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그토록 증오했던 아내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자신을 지켜온 수호천사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천사의 날개를 제 손으로 찢어버렸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말이다. 밤이 깊어지도록 강진혁은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둔 채 한서진의 연구실 창문을 올려다보았으며, 그곳에 불빛이 꺼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려 했었다. 그는 이담이가 보낸 수많은 회유와 협박 메시지를 무시한 채 오직 한서진의 이력서와 그녀가 작성한 논문들을 읽으며 그녀의 지적 깊이와 인격적 고결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자신이 그녀를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내일부터 시작될 이담이와의 본격적인 법적 전쟁을 구상하며 그녀가 가로챈 모든 명예와 부를 회수하여 한서진의 이름으로 기부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믿었다. 강진혁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독단적인 기운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처절한 후회와 그녀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만이 서려 있어 그의 변화된 내면을 짐작하게 만들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수술을 마치고 나온 한서진은 병원 복도에서 졸고 있는 강진혁을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연민보다는 피곤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으며,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은 채 조용히 옆을 지나쳐 갔다. 그녀는 이미 마음 정리를 끝냈으며 강진혁이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정도로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의 뒤늦은 구애나 사죄는 그녀에게 그저 소음에 불과했다. 그녀는 연구실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새 가운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했고,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차지했던 공간을 완전히 비워내기 위해 마음의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 잠갔다. 그녀는 오늘 있을 학술 세미나 발표를 위해 자료를 점검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했고, 강진혁이 밖에서 어떤 사투를 벌이든 그것은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일이라며 차갑게 냉소를 지어 보였다. 강진혁은 잠에서 깨어나 그녀가 이미 다녀갔음을 직감하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차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내일 다시 오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다. 그는 이제부터 시작될 긴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잘 알고 있었지만 한서진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용기를 떠올리며 자신도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걷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로부터 이다미의 해외 도피 정황을 보고받고는 전 세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녀의 도주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했으며 그녀가 발붙일 곳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게 만들겠다는 잔인한 결의를 다지며 속도를 높였다. 강진혁의 가슴 속에는 이제 한서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녀에게 바치기로 맹세하며 아침 햇살이 비치는 도로 위를 질주해 나갔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집무실에 도착한 강진혁은 이다미가 10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으며 사람들은 이다미의 사악함에 분노하고 한서진의 희생에 감동했다. 그는 한서진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것을 보며 그녀에게 쏟아지는 찬사가 당연한 것임을 확인했고 동시에 자신이 그녀에게 입힌 상처가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었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고 있었고 이 전쟁의 끝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녀의 용서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녀가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을 닦아주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강진혁은 한서진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집무실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의 진심만은 벽을 뚫고 그녀에게 닿기를 소망하며 눈을 감았다. 강진혁은 텅 빈 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응시하며 가슴속을 파고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과 뒤늦은 후회의 소용돌이에 몸을 맡긴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서진이 이 넓고 차가운 집안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슬픔이 이제야 자신의 살갗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느껴졌으며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지와 오만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었는지를 깨닫고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그는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온기조차 사라진 방안을 서성이며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기에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바닥에 고개를 묻은 채 소리 없이 오열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또 자책할 뿐이었다. 비서로부터 전달받은 한서진의 상세 이력서와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해외 활동 기록들은 강진혁의 세계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는 그녀가 단순히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인격자였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다. 그녀가 분쟁 지역에서 총탄을 피해가며 어린 생명들을 구하던 사진 속의 눈빛은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과는 달리 한없이 따뜻하고 강인했기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고귀한 영혼을 가진 여자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졌다. 그는 그녀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자신이 무시했던 평범한 주부 한서진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거인의 형상을 발견했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포기했던 수많은 기회와 영광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깨닫고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숨을 들이켰다. 그는 다음날 새벽부터 한서진이 근무하는 테라대학 병원 로비에 나타나 그녀를 기다렸으나 병원 보안 요원들과 간호사들은 이사장의 등장에 당황하면서도 한 교수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강진혁은 과거 자신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이들이 발밑에 엎드렸던 권력이 그녀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화려한 꽃바구니와 값비싼 선물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으며 오직 그녀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마주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수치심마저 잊은 채 병원 한 구석에서 초조하게 발을 고르며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냈다. 수술실에서 나온 한서진은 피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로비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강진혁을 발견하자마자 눈빛을 서늘하게 바꾸며 마치 길가에 놓인 돌덩이를 보듯 무심하게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 발걸음을 서둘렀다. 강진혁은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었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당신의 사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제발 나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를 남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조차 섞여 있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이 서려 있었기에 강진혁은 오히려 뺨을 맞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얼어붙은 동상처럼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이담희와 그녀의 조력자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정교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담희가 한서진의 논문을 표절하려 시도했던 정황과 테라그룹의 공금을 유용하여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기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했으며, 그러고 이 모든 사실이 언론에 터졌을 때 그녀가 겪게 될 파멸을 상상하며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한서진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뿐이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공표하며 이담희의 숨통을 조여나갔다. 한서진은 연구실에서 강진혁이 보낸 수십 통의 편지와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삭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일렁이는 미묘한 감정의 파동을 억누르기 위해 더욱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산더미처럼 쌓인 환자들의 차트를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그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진실이 자신과 그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는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10년 전에 인연은 이미 그 화재 현장에서 끝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에서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는 강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으나, 이내 커튼을 굳게 닫고 조명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을 되새기며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병원 내에서 강진혁의 평판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는데, 재계의 호랑이라 불리던 CEO가 전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병원을 배회한다는 소문은 가십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했지만, 그는 그런 조롱 섞인 시선조차 기꺼이 감내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그는 한서진이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와 그녀가 즐겨 읽던 학술지의 최신호들을 구해 병원 안내 데스크에 맡겼으나 매번 수치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자신의 정성이 그녀의 상처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자책했다. 그는 권력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보다 진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수만 배는 더 힘들다는 사실을 40이 넘은 나이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며, 그 배움의 대가는 뼈아픈 고독과 시린 가슴의 통증으로 돌아와 그를 괴롭혔다. 이담희는 강진혁의 압박이 거세지자 궁지에 몰린 쥐처럼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으며, 그녀는 한서진이 과거 의료봉사 당시 환자를 방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블랙 저널리스트들과 접촉하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추악한 행태를 보였다. 그녀는 한서진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강진혁이 다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녀가 접촉한 모든 인물은 이미 강진혁의 정보망에 포섭되어 있었기에 그녀의 모든 행보는 고스란히 기록되어 법적 처벌을 위한 증거물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강진혁은 이담희의 몰락을 가장 화려하고 처참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으며, 그녀가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차가운 인내심을 유지하며 사냥개의 눈빛으로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다. 한서진은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맡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강진혁은 해당 행사의 최대 후원자로 자처하며 그녀가 가장 빛나는 무대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행사 당일 수많은 취재진과 전 세계 의학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서진은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전문 지식을 뽐내며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녀의 발표가 끝나는 순간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경외의 찬사가 쏟아져 나왔다. 강진혁은 행사장 맨 뒷좌석에 숨어 그녀의 찬란한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과 동시에 저렇게 빛나는 여자를 어둠 속에 가두려 했던 자신의 죄악을 다시 한번 통감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대신 멀리서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강연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한서진은 우연히 기둥 뒤에 서 있던 강진혁과 시선이 마주쳤는데 예전 같으면 바로 고개를 돌렸을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눈에 서린 진심 어린 후회와 슬픔을 읽었는지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강진혁은 그 짧은 찰나에 수만 가지 말을 전하고 싶었으나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고 한서진은 가벼운 한숨과 함께 다시 고개를 돌려 수행원들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다. 그는 그녀가 남긴 온기를 느끼며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고 비록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에 큰 의미가 생겼음을 깨닫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진혁은 비서에게 이담희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배포하라고 최종 지시를 내렸고 그날 밤 대한민국은 테라그룹 황태자의 충격적인 고백과 희대의 사기극으로 인해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빠져들며 소용돌이쳤다. 이담희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비명을 지르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그녀의 악행들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으며 대중은 한서진이라는 숨겨진 영웅의 이야기에 열광하며 그녀를 수호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뉴스를 통해 이담희의 구속 소식을 접하며 마음 한구석의 짐을 조금은 덜어낸 기분을 느꼈지만 정작 중요한 한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승리의 기쁨 대신 더욱 깊은 고독의 늪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다음 날 병원 로비는 한서진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보낸 꽃과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 찼으며 병원 측은 그녀를 위해 특별 보안팀을 배치하여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부터 그녀를 보호했고 한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해진 수술 일정을 소화하며 의연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강진혁이 자신을 위해 벌인 이 거대한 전쟁의 전말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대신 오직 환자들의 회복에만 전념하며 자신의 감정이 외부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의 방어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 그녀는 퇴근길에 병원 입구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강진혁을 보았지만 차창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고 백미러에 비친 그의 처량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강진혁은 빗속에서 멀어져가는 그녀의 차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시린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빗물이 눈물과 섞여 턱 끝으로 흘러내리는 동안에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속죄의 기도를 올렸다. 그는 이제 그녀의 곁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대신 그녀가 가는 길에 뿌려진 가시를 치우는 이름 없는 정원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녀의 명예를 지키고 그녀가 사랑하는 의료사업을 후원하는 데 모두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앞길에서 강진혁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여자만을 향한 진심 어린 충성심을 가슴에 새긴 채 차가운 빗속을 걸어나갔으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진은 집에 도착해 조용한 거실에 앉아 강진혁이 남몰래 보낸 사과, 편지 한 장을 드디어 펼쳐들었고 그 안에는 수천 번의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가 그녀를 위해 정리한 의료, 재단의 기부 약정서와 그녀의 꿈을 응원한다는 짧고 간결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보며 지난 5년간의 눈물이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으며 여전히 그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에 대한 증오의 사슬에서는 풀려났음을 깨닫고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을 것이며 강진혁이라는 과거의 유령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10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기록을 재검토하며 이담이가 제출했던 사고 경위서와 실제 소방당국의 보고서 사이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모순점을 발견하고는 전율을 금치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구조자는 유독가스로 인해 심각한 폐 손상을 입어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이담이는 사고 다음 날 멀쩡한 모습으로 그의 병실을 찾아와 꽃다발을 건네며 자신이 그를 구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왜 그 명백한 시간적 불일치를 의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의 우매함에 진저리를 쳤고 그녀가 교묘하게 조작한 가짜 상처와 눈물 섞인 거짓 증언들에 속아 자신의 진짜 은인인 한서진을 5년간이나 지옥 같은 외로움 속에 방치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이담이는 테라그룹 내에 자신의 입지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하며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채 한서진을 완전히 파멸시킬 마지막 음모를 꾸미기 위해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그녀는 한서진이 집도할 예정인 대형 수술의 의료기기 공급업체 관계자를 매수하여 수술 중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한서진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그녀를 영원히 의료계에서 매장하려는 사악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자신이 가졌던 화려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녀의 일그러진 욕망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괴물과도 같은 형상을 띠고 있었다. 한서진은 병원 내부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은 이담이가 조만간 자신을 향해 비열한 수단으로 공격해올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국제의료감찰기구에 소속된 동료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병원 내 의료기기의 무결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용히 구축했으며 이담이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의 행적을 그림자처럼 추적하며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강진혁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지략을 갖추고 있었고 그녀가 수술실에서 보여주는 냉철한 판단력은 이제 이 비열한 암투의 현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적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다. 강진혁은 비서실을 총동원하여 이담이의 뒤를 봐주고 있던 테라그룹 내부의 부패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담이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한서진의 이름으로 뒤집어 씌우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해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이담이라는 존재가 저지른 모든 추악한 행위의 대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절하게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모든 권위와 명예를 걸고 그녀의 도주로를 하나씩 차단해 나갔다. 그는 한서진에게 직접 다가가기에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직 어둠 속에서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묵묵히 제거해주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라 믿으며 밤을 지새웠다. 이담이는 한서진을 축출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이사들을 종용하며 한서진이 과거 봉사활동 중 마약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했다는 가짜 제보를 터뜨렸으나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있던 강진혁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강진혁은 이사들 앞에서 이담이가 그동안 제출했던 모든 서류가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는 원본 데이터와 그녀의 범죄 사실이 담긴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으며 이담이를 지지하던 이사들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분위기 속에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그녀와의 선을 긋기에 급급했다. 이담이는 당황하며 강진혁의 소매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려 했으나 그의 차가운 시선은 이미 그녀를 인간으로조차 취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녀의 화려했던 가짜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종말을 구하며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병원 게시판에는 이담이의 모든 악행과 한서진 교수의 숭고한 과거가 대비되어 게시되었고 이를 본 의료진과 환자들은 한서진을 향해 깊은 존경과 미안함을 표현하며 그녀를 진정한 테라대학 병원의 등불로 추대하기 시작했으며 병원의 분위기는 숙연함과 동시에 활기로 가득 찼다. 한서진은 이러한 주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가운을 고쳐 입으며 예정된 수술실로 향했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견고해 보여서 그녀를 음해하려던 세력들은 감히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정도로 위압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명인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노라 다짐하며 차가운 금속 메스를 손에 쥐었고 수술실의 조명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듯 눈부시게 타올랐다. 강진혁은 이 사회가 끝난 후 텅 빈 복도에 홀로 앉아 자신의 손에 묻은 이담이의 더러운 욕망의 잔해들을 털어내려 했었지만 한서진에게 입힌 5년간의 상처는 결코 이 정도의 복수로 씻어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서진이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복도 끝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고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확인하며 고개를 떨구었으며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죄의 말을 건네고 싶었으나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전문성과 냉철한 위험 앞에 자신의 감정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멀어져가는 구두 소리만을 가슴에 새겼. 이담이는 결국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가짜 명성거부는 단 하룻밤 사이에 거품처럼 사라져 그녀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한서진을 저주하며 재기를 꿈꿨지만 강진혁이 보낸 변호인단은 그녀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녀의 숨통을 조였기에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아무런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진짜 은인의 자리를 탐냈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고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며 자신의 죄악이 만들어낸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환각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가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연구실로 돌아와 강진혁이 보낸 비서로부터 이담이의 처벌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나 그녀는 그것을 읽지도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리며 타인의 몰락에서 오는 쾌감보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1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소년을 구했던 자신의 손목을 가만히 어루만졌고 그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긍지의 훈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음을 깨닫고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테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펼칠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다. 강진혁은 저택으로 돌아와 한서진이 쓰던 방을 정리하며 그녀가 남긴 작은 흔적 하나하나에 눈물을 흘렸고 특히나 그녀가 몰래 작성해 두었던 자신의 건강관리 수첩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무심함이 그녀의 진심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수첩 안에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약물, 그리고 피곤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습관들까지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5년 동안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기에 그의 후회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완벽하게 놓아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녀가 어느 곳에 있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뿐임을 깨닫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테라그룹의 주가는 이담이 사태로 인해 잠시 흔들렸으나 강진혁의 단호한 대처와 한서진 교수의 명성이 더해져 오히려 그룹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며 강진혁은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의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한서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재단의 모든 운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직 재정적인 후원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으며 한서진이 추진하는 모든 연구와 봉사활동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그는 이제 그녀의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가장 충실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보람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어감을 느끼며 고독한 밤을 견뎌냈다. 한서진은 해외 의료 컨퍼런스 초청을 받아 출국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엄청난 액수의 연구 기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후에 강진혁이 있음을 직감했으나 그녀는 이번에도 모른 척하며 그 기금을 전해 소아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수술비로 전환했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라도 자신의 죄를 씻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기에 굳이 거부하여 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다시 자신의 인생에 들여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비행기에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호했다. 그녀는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창밖을 보며 자신의 인생 이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했고 10년 전의 화재도 5년간의 불행한 결혼도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음을 인정하며 과거와 진정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강진혁은 공항 옥상에서 한서진이 탄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고 그녀가 가는 길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며 가슴속에 마지막 미련을 깨끗하게 비워내기 위해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이제 그녀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겠지만 그녀가 남겨준 교훈과 사랑의 가치는 영원히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 자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확신하며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다. 그는 이제 테라그룹의 CEO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 남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으며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성숙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다미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그녀에게 내려진 중형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으나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지며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히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강진혁은 재판 결과를 보고받으며 그녀의 이름이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기를 바랐고 이제는 오직 한서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만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속죄와 봉사로 채워나가겠노라 다짐하며 집무실에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그는 꿈속에서라도 그녀와 다시 만나 함께 웃으며 길을 걷는 상상을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그리움을 간직한 채 하루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강진혁은 테라그룹의 본사 대회의실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사들의 날카로운 비난과 질타를 묵묵히 견뎌내며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이다미의 배후 세력들이 꾸며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스캔들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그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치밀한 음모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주주들과 언론의 파상 공세 앞에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방어막은 너무나도 빈약했으며 그는 자신의 몰락이 한서진의 명예에까지 흠집을 낼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반대파 이사들은 이다미가 흘린 조작된 증거들을 근거로 강진혁의 해임안을 강력하게 몰아붙였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조차 쉬기 어려운 압박감이 모든 참석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스위스 취리히의 국제의료학술대회에 참석 중이던 한서진은 태블릿 PC를 통해 한국에서 들려오는 테라그룹의 붕괴 위기 소식을 접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녀는 이번 사건에 사용된 조작된 임상 데이터가 과거 자신이 연구했던 자료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강진혁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이미 정리된 지 오래였지만 자신의 신성한 연구 결과가 권력 다툼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에 예정된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적들을 단죄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내에서도 국제의료감찰기구의 인맥을 동원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증명할 원본 자료를 수집했고 이다미의 공모자들이 해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까지 포착하며 반격의 칼날을 정교하게 갈아나갔다. 강진혁의 해임안이 가결되기 직전 대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서진이 국제감찰기구의 공식 대리인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자 장내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조작된 데이터의 원본, 증명서와 이다미의 공모자들이 주고받은 비밀 통신 기록을 담은 USB를 이사들 앞에 내던지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심판자의 강림과도 같았으며 그녀가 조목조목 짚어내는 논리적인 반박과 증거들 앞에서 강진혁을 공격하던 반대파 이사들은 안색이 창백해진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사들사들 떨리는 손을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모인 이사들에게 테라그룹의 가치는 누군가의 욕망이 아니라 환자들의 신뢰 위에 세워진 것임을 강조하며 부패한 세력들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벽을 울리며 울려 퍼졌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회의실 한구석에서 이번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 이사가 갑작스러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상황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갔고 그는 이번 사건에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유일한 인물이었기에 그가 죽는다면 배후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게 될 위기 상황이었다. 한서진은 주저없이 쓰러진 최 이사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환자를 살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가득했기에 주변의 혼란스러운 시선들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오직 그의 심장, 박동과 호흡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녀는 응급장비가 도착하기 전까지 맨손으로 심장 압박을 이어갔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한 생명을 구하려는 절박함과 의사로서의 숭고한 투지가 뿜어져 나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최 이사의 상태는 수술 성공 확률이 5%도 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으나 한서진은 자신이 직접 집도하겠다고 선언하며 수술실로 향했고 그녀는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심장을 마주하며 자신의 모든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불가능에 가까운 봉합수술을 전개해 나갔으며 그 광경을 참관실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의료진은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강진혁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한서진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구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고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의사로서의 고결함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뉘우쳤다. 수술실의 붉은 조명은 장장 8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으며 그 안에서 한서진은 피로와 싸우며 한 가닥의 혈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다. 장시간의 대수술 끝에 환자의 심장이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뛰기 시작하자 한서진은 비로소 메스를 내려놓고 긴 의자에 몸을 기댔으며 그녀는 수술실을 나서자마자 마주친 강진혁을 향해 이번 일이 끝나면 자신에게 더 이상 빚진 마음을 갖지 말라는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는 조용히 샤워실로 향했다. 최 이사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려준 한서진의 고결함에 감복하여 이다미의 배후에 있던 정계 거물들과 부패한 이사진들의 명단을 모두 자백했고 이로 인해 테라그룹을 위협하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다. 강진혁은 최 이사의 자백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의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다미와 공모했던 세력들은 단 하룻밤 사이에 일망타진되었고 강진혁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의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는 동시에 한서진이 설립하고자 했던 국제의료재단에 자신의 사재를 포함한 막대한 자금을 출연하여 그녀의 오랜 수건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공을 한서진에게 돌리며 그녀가 진정한 테라의 구원자였음을 공표했고 대중은 그녀의 천재적인 실력과 담대함에 열광하며 그녀를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으며 강진혁은
이제야말로 그녀가 있어야 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그녀의 명성에 비례하여 상승했고, 테라대학 병원은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며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했다. 한서진은 모든 소란이 잦아든 병원 옥상에서 홀로 밤바람을 맞으며 자신이 지켜낸 정의와 생명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겼고, 그녀는 강진혁이 자신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눈빛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사랑으로 변하기에는 지난 5년간의 상처가 너무나 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진혁과의 관계가 단순한 은혼 관계를 넘어 동료이자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으며, 그가 보여준 처절한 반성과 노력이 자신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의 일렁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며 과거의 연민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슴을 채웠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휘둘리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진혁은 옥상으로 올라와 멀리 서 있는 한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가가려 했으나, 그녀가 가진 거룩한 아우라에 압도되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멈춰섰으며, 그는 그녀에게 이제는 당신을 붙잡지 않겠다고, 다만 당신이 가는 길에 비가 내리면 우산이 되고 어둠이 깔리면 등불이 되어 평생을 당신의 그림자로 살아가겠노라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한서진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예전의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성숙한 인간관계에 서막을 알리는 깊고도 장엄한 울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무언의 대답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고, 그것이 당장 사랑으로 꽃피우지 않더라도 평생을 바쳐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씨앗임을 깨닫고는 벅찬 감동을 억눌렀다. 밤이 깊어지자 테라대학 병원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졌으나 한서진의 연구실만은 여전히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녀는 내일 있을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수술 준비에 몰두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펜을 놀렸고, 강진혁은 그녀의 창문 아래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며, 한서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가슴 깊이 새긴 채 그녀가 만드는 기적의 순간들을 영원히 수호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는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 했으며, 한서진의 펜 끝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새로운 역사가 한 줄 한 줄 정교하게 기록되어 내려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깊어졌다.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한서진의 이름으로 된 재단 설립 문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그녀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고, 이제는 그녀가 테라라는 울타리를 넘어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보람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짧은 휴식을 취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오만한 CEO가 아니라 한 여자의 위대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한 명의 남자로 거듭났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했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노라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하며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이다미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한서진이라는 거대한 빛을 향한 무한한 동경과 사랑만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의 삶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었다. 한서진은 연구실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다가 창틈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으며,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강진혁의 짧은 메모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 안에는 당신의 꿈이 곧 나의 꿈이며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응원한다는 진심 어린 문장이 적혀 있어 그녀의 차가웠던 심장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강진혁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있어 장애물이 아닌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연인으로서의 사랑이든 동료로서의 우정이든 관계없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깨닫고는 가운을 챙겨들고 활기차게 수술실로 향했다. 병원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으며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건네는 밝은 아침, 인사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와 그녀의 하루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강진혁은 병원 로비에서 한서진이 수술실로 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뒤 비서에게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한서진의 스케줄에 맞춰 조정하라고 지시했고, 그는 이제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지구 끝이라도 따라가 그녀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인생 이막을 설계하며 차에 올라타 엔진을 힘차게 가동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테라대학 병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가치들을 다시 찾았음을 확인했고, 한서진이라는 위대한 여성을 통해 배운 삶의 진실들을 실천하며 남은 생을 속죄와 봉사로 채워나갈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도로 위를 달리는 그의 차는 이제 과거의 욕망을 향한 질주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향한 평온한 항해처럼 느껴졌으며, 그는 한서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기적들을 꿈꾸며 눈부신 태양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최 이사의 자백으로 인해 검찰에 구속된 이담희의 배후 세력들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비참하게 몰락해갔고, 대중은 이들의 추악한 실체를 보며 권력의 무상함과 정의의 승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며,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빛났던 한서진의 이름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담희는 감옥 안에서 강진혁의 소식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으며, 그녀가 탐냈던 화려한 영광은 오직 진실한 삶을 살았던 한서진의 몫으로 돌아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악인들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의는 비록 더디게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으며, 한서진과 강진혁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전설적인 로맨스이자 드라마로 남게 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도심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강진혁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면서도 깊이 있는 변화를 맞이했으며, 그는 이제 화려한 연애나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보다 한서진이 운영하는 국제의료재단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하며 그녀가 꿈꾸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일에서 더 큰 보람과 인생의 참된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 테라그룹은 이제 단순한 이익 추구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고, 사람들은 강진혁의 변화된 리더십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며 그가 과거의 오만함을 완벽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경영인으로 성장했음을 인정하며 그를 향한 신뢰를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의학계의 거물로 우뚝 섰으며, 그녀가 설립한 의료재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수만 명의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며 인류애를 실천하는 가장 고결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매일 새벽 수술실로 향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오직 타인을 위해 쏟아붓는 전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남은 화상 흉터는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그녀의 고귀한 영혼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10년 전의 희생과 5년간의 인내를 떠올리며 깊은 경의를 표했고, 그녀는 그러한 시선들 속에서도 변함없는 겸손함과 냉철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갔다. 감옥에 수감된 이담희는 매일 차가운 벽을 마주하며 자신이 가로챘던 화려한 가짜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가 단 한순간의 거짓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자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들어가는 꽃처럼 비참하게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진의 성공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분노 대신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으며, 자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사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산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며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그녀를 위로해 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강진혁은 한서진의 생일을 맞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소박한 꽃들로 가득 채운 정원을 병원 옥상에 몰래 조성했으며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을 선물하는 대신 그녀가 고단한 수술을 마치고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했었고 그 정원 한가운데에는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했던 그녀의 명찰을 깨끗하게 복원하여 작은 기념비처럼 세워두었다. 한서진은 우연히 올라간 옥상에서 그 정원을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으며 꽃향기 속에 섞인 강진혁의 서툰 진심을 느끼며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 구석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리는 기묘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희망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강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겠다는 비장한 맹세를 다시 한번 나지막하게 읊조렸고 한서진은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오만함이 아닌 깊은 성숙함과 진실함을 읽어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용서한다는 말 대신 당신이 만든 이 정원이 참 아름답다는 짧은 칭찬으로 대답을 대신했으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은원과 복수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였다. 재단 설립일 주년 기념식에서 한서진은 기조 연설자로 나서며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누군가의 보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녀의 연설이 끝나는 순간 행사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으며 강진혁은 무대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박수를 보냈다. 행사 직후 강진혁은 그녀에게 정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고백을 건넸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천천히 되짚어보며 서로의 진짜 모습을 먼저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며 성숙한 여인의 여유와 지혜를 보여주어 그를 감동케 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오자 테라대학 병원 앞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었고 한서진과 강진혁은 주말을 맞아 평범한 연인들처럼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들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으며 강진혁은 그녀를 위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고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이름을 외워오는 정성을 보이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서진은 그런 그의 변화된 모습이 가식이나 연기가 아닌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열리며 그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으며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공원의 공기는 축복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했다. 강진혁은 그녀와 함께 10년 전 사고가 났던 그 언덕을 다시 찾아갔고 그곳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보며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날의 기적에 감사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겠노라 하늘을 향해 외쳤으며 한서진은 그의 곁에서 자신의 손목 흉터를 가만히 만지며 이 상처가 자신들을 다시 연결해준 운명의 끈이었음을 인정하고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고개를 기댔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과거의 아픔과 배신 그리고 치열했던 복수의 시간은 이제 전설처럼 사라지고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남은 두 사람의 인생 이막은 그렇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서막을 울리며 끝을 맺고 있었다. 한서진은 전 세계 의료봉사를 떠나기 전 강진혁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건네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정원을 잘 가꾸어 달라는 부탁을 남겼고 이는 그녀가 그를 자신의 삶의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받아들였다는 무언의 약속이었기에 강진혁은 감격 어린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공항으로 배웅했고 그녀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이별이 아닌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애틋한 순간을 연출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강진혁은 매일 그녀의 정원을 돌보고 그녀가 보낸 편지들을 읽으며 고독한 시간을 견뎌냈고, 마침내 그녀가 돌아오는 날, 그는 공항 입구에서 수천 송이의 장미 대신 그녀가 가장 처음 그에게 주었던 그 소박한 명찰을 손에 쥐고 그녀를 맞이하며 진정한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시끄러웠지만 한서진과 강진혁의 사랑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견고해졌으며,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를 오직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하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길이 남을 감동적인 실화로 기록되었다. 한서진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린 뒤 강진혁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강진혁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영원토록 울려 퍼졌다.